나이가 들면 서서히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익숙했던 일에서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하죠. 특히 척추 건강이 악화되면 앉고, 서고, 걷는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층에 뭐좀 올라가려면 고막 급하면 계단 기스고 뭐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앞으로 숙어요. 막. 자다가 지나 막 사중이 삐뚤어지잖아요. 일상을 위협하는 척추 질환은 국민 80% 이상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조기 치료를 통해 더 큰 질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신경근이 심하게 놀리게 되면 통증뿐만이 아니라 감각 저하 및 근력 저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끌고 다닐 정도로 심한 기능 마비, 신경 마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경 주위에 있는 혈류도 이제 같이 허혈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못 걷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지고 아픈 것을 참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발달된 척추 수술은 고령의 환자에게도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 척추 건강을 되찾으면 고령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로 최소 침습 수술의 완성도를 높인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은 병원장. 최소 침습 수술로 노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진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병원장. 척추관 협착증은 흔히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 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폐경기에 접어드는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많이 아프셨죠? 통증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죠. 강평순 강평순 씨는 특히 왼쪽 다리가 저리고 보행에 어려움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기어가는 자세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게 하네. 움직이면 이제 땡기고 아프고 못 걸어가 못 걸어 많이 못 걸어가고 무릎 2층인 집이 2층인데 2층에 뭐 좀 올라가려면 고막 급하면 계단 기스고 뭐 올라가고 안 급하면 이제 요 잡는 거 잡고 살살 양쪽으로 잡고 한 계단서 한 계단서 그리 이제 올라가면 되고 바쁘면 고막 기스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일 조금만 하면 막 심도 가쁘고 고막 영 일도 못 하고 밥도 못 해먹을 정도라. 요 3번 뼈하고 이 4번 뼈가 이렇게 전방전이라고 이제 해서 한쪽 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경이 가다가 이렇게 이쪽에서 꺾이게 돼요. 신경이 꺾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서 우리가 MRI를 보면 계단식으로 이제 뼈 모양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짝 좁아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허리하고 그리고 양쪽 하지 통증 때문에 개인 의원에서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또 서울 가서 또 주사 치료 뭐 시술도 하셨는데 효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MR 보고 주사도 몇 번 일단은 신경 차단술 했는데 크게 지금 호전이 없고요. 실제 이제 MRI 상에서 이제 3번, 4번에 전방전이가 있고 또 고도의 협착증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허리 자체에 이제 약간 불안정증도 좀 보이고 사실 추후에 감압술만 했을 때 또 뒤에 재발의 확률이나 뭐 위험성, 우리가 재발 위험성이나 재수술 확률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그 위에랑 밑에 부은 분절은 이제 크게 깨끗하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한 부위를 확실하게 또 끝내드리는 게 또 이렇게 여러 번, 몇 번 또 치료하시고 몇 년 동안 고통받으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데. 요추 3번, 4번 척추 전방 전이증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강평순 씨의 경우 척추 불안정증이 보이는 상태로 감압술만 하게 되면 재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추후에 증상이 더욱 가중되어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을 이용해 내시경 감압술과 유합술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단 한 번에 하면 되고 예전에는 환자의 설명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A to Z까지 우리가 비수적인 치료, 비술 치료, 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치료가 있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수술 후에 치료 후에 시술 후에 뭐 비술적인 치료 후에 어떻게 과정으로 당신의 몸이
환자분의 몸이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설명을 다 드릴 편입니다. 정확한 척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 골밀도,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받습니다. 척추 CT는 척추의 전반적인 상태와 골극의 형성, 후관절의 변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관 전후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죠. 뼈의 단단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골밀도 검사도 시행합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의 위험도를 판정하고 합병증의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허리와 대퇴골의 골밀도 값을 파악한 후 같은 성별과 나이대에 해당하는 정상 수치와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또한 엑스레이 촬영으로 뼈의 구조적 이상이나 척추의 불안정성, 관절염, 척추 변형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경이 안에 이제 우리가 척추가 있고 척추 안에 신경관이 지나갑니다. 신경관과 우리 가지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관이 이제 어떤 이제 우리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디스크가 이제 퇴화가 되고 관절이 이제 굵어지면서 그게 이제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걸 척추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경험이 말해서 이제 척추 이제를 지나가는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보통 요통이죠. 허리 통증을 이제 많이 호소하시고 보통 많이 이제 조금씩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엉치 통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허벅지로 쭉 타고 내려오는 방사통, 그러니까 전기가 타고 내려오는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또 심한 분들은 이제 또 유병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신경이성 파형이라고 해서 가다가 우리가 또 쉬어야 되고 또 자꾸 앉고 싶고 자꾸 앉아야 되고 오래 가질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 가다가 쉬고 최소 침습 감압술과 척추 유합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부위에 작은 구멍 2개를 내어 한쪽에는 특수 내시경을 삽입하고 다른 한쪽에는 수술 기구를 넣습니다. 기존의 내시경 수술은 시야가 좁아 조직 손상의 위험이 있고 통증도 큰 편이었다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수술 시야가 넓어지고 수술 기구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합니다. 척추관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후궁판 일부를 드릴로 절제하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황색 인대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배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하면은 수십 배로 이제 높여서 하니까 배율을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구조물을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수직 자체가 예전에 하고는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피추 화면에서 이렇게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게 결국엔 요 지금 커 보이는 그 펀치라고 해서 기구 자체가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 화면에서 엄청나게 얘기인데 우리가 크게 보이는 거죠. 지금 척추에서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은 아무래도 근육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 등에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다혈근이라고 해서 허리 우리 가시 등 뼈에서 이제 우리 옆으로 가는 이 뼈에 이제 붙는 근육을 다혈근을 했는데 그 다혈근 사이로 이제 우리가 그 절개를 하고 그 인터벌 통해서 바로 뼈로 접근해서 우리가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 수술 방법은 이 다혈근을 다 열어젖히고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연인기로 당기는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수술 중에도 출혈이 많고요. 다혈근이라는 거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출혈이 많이 생기고 출혈 때문에 우리 수혈도 해야 되고 환자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최소 침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혈근을 최대한 보존해서 근육을 보존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도 출혈이 적고요. 전방 전위증이 있는 부위는 유합술을 진행합니다. 먼저 척추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 디스크를 제거하고 빈자리에 인조뼈를 삽입해 척추체 사이의 뼈가 유합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경피적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해 뼈를 단단히 고정시키죠. 주변 정상 근육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어 통증이 덜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강평순 씨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안 해도 일 나는데. 아 그래요? 예. 지금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지금 그 전에 아프던 거 예전에 있던 이제 예전에 당기는 있던 증상 있던 거는 다 없어졌고. 없어졌고, 예. 근데 요 이제 수술 자국만. 그렇죠. 허리가 좀 뻐근하죠, 그죠? 그거가 이제 좀 예. 그래서 그지. 그 다른 거는 뭐 괜찮아. 다른 거는 괜찮고 어머니처럼 이제 조금 체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요 예, 예. 수술이 훨씬 더 적합하거든요. 아 예예. 그리고 저기 안 하고 이제 경피적으로 아, 조금씩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째서 이제 예, 들어가는 예. 거라서 예. 전 뭐 전에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수술 회복도 빠르고 대부분 환자들 요즘에는 뭐 수혈도 거의 안 하고 그날 하면은 그 다음 날은 다 보행 가능하고 이렇게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지 뭐 6일 만에 이만하면 뭐 잘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이제 이게 걸으면 땡기고 돌아 누도 못 하고 아파서 아야 안 하면 못 돌아 놓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 놓는 것도 이제 상관없고 이제 수술한 데만 좀 이제 아직 상처가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조금 그렇지 뭐 다른 데는 뭐 괜찮으면 이상 없고 뭐 잘 걸어가고 뭐 또 혹시 겁이 나서 이거 잡고 되지 뭐 걸어갈 수는 있어도 겁이 나서 걸어도 되지 뭐 다 괜찮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을 이용한 감압술과 척추 유합술로 요추 3번, 4번에 있던 전방 전위증과 협착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빨리 할 거는 뭐 후회는 했지만 내가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또 거기 미련이 있어갖고 날 봐도 나다가 또 시술하러 또 다른 데로 갔다가 하려면은 한나라도 젊을 때 오늘부터 내일이 더 늙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설 세고까지도 안 있을란다고만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나 많게 하면 아무래도 회복도 느리고 고생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해피. 한번 고동해 볼게요. 그동안 걷는 것이 힘들어 계단을 기어 올라갔을 정도로 심한 고통의 순간을 보냈었는데요. 수술을 통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행복을 되찾게 됐습니다. 앞으로 근력 강화를 위한 재활 치료만 남았네요. 어느 정도 충분한 이제 재활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보행 같은 것도 조기 보행을 해서 빨리 이제 회복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4일 6주 정도 차게 되면 이제 풀고 바로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우리가 스트레칭도 해주고 또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기둥이기 때문에 허리 주위에 있는 등 근육 그리고 앞에 있는 복근 그리고 장요근 같은 허리 옆에 있는 기둥 근육을 키워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준 씨는 오른쪽 엉덩이와 고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 절뚝이며 걸어야 했죠. 증상도 증상이지만 안철준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깊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밤에 잠을 못 잤지. 다리가 저렸어. 주사기 떨어지고 나면 그 한 날 또 아프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뭐 사는 게 막 지옥 같더라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추간공 협착증이 있어 최소 침습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 편더라고. 그러니까 다 나서봤어.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 그렇게 요새는 의학이 원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깨끗이 해결이 나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다 입니까? 지금은 수술을 받은 지 3개월째가 되어 꾸준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걷고 스트레칭하며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되찾은 척추 건강은 다시 삶의 활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위고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위인데 이제 5번하고 엉치뼈, 이 5번 뼈인데 예, 요 예. 5번이랑 엉치뼈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 뼈가 커요. 사실은 이렇게 엉치뼈에 이제 걸려 있는 이 밑에 있는 관절뼈가 커서 이게 장골이라고 해서 이게 골반뼈가 있으니까 여기 접근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거든요. 원래 기존 방식으로는. 그래서 내시경으로 해서 우리가 요 뼈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뼈만 이렇게 딱 제가 해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통증의 이제 포커스 이제 원인을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8월 달쯤 오셔가지고 이제 진찰을 하시고 MRI랑 CT를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요추 5번에 그러니까 이 요추 5번 신경근이 이제 이 결국에 뼈 돌기에 의해 가지고 신경이 눌려 있어가지고요. 통증을 나눌 때 이게 체성 통증, 쉽게 말해서 그 부위에 생기는 통증인지 아니면 이게 전이성으로 생기는 방사성으로 생기는 방사통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진찰이나 환자가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 양상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 이제 이미지와 그리고 환자의 병력 그리고 진찰을 꼼꼼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불편한 거 있으시면 병변의 위치가 깊고 골반뼈와 장골에 가려 있어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경과를 확인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지금은 뭐 80세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고혈압, 당뇨, 뭐 이렇게 심장 기저질환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의 유병률은 상당히 높아지는 편인데 혹시나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싶어서 꺼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아무래도 예전에는 전신 마취였다면 척추 마취로 또 하고 좀 더 간단하게 수술식 자체가 점점 간단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버님 세대 때 생각했던 큰 수술이 아니고 생각보다 작은 치료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나이가 많다고 치료를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 상태가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라고 하죠. 전순자 씨도 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나이가 드니까 뭐 허리를 다치거나 삐끗하지는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허리가 우리 아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일을 많이 좀 하면은 여자들 일이라는 게 집안 일을 포도 없이 꼼지락꼼지락 하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하고 나면은 할 때는 또 약간 아파도 못할 만큼 안 아파. 나도 모르게 허리가 자꾸 앞으로 숙어요. 막. 그게 관건이었어요. 허리 우리 아프고 이쯤 하고 나면 이거 5번 6번 요 척추가 막 아프고 쓰리고 따갑고 그게 심한 협착증은 없었지만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 있고 허리 근육이 약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치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수술적 치료와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운동 많이 하셨어요? 예. 허리 운동을 좀 하셨어요? 예, 운동 네. 문장님 가르쳐 주신 거 나름 많이 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이게 허리가 점점 또 굽어요. 이게 또 그래서 어머니 이제 MRI에서 보면 허리 전체적인 이 근육이 색깔이 원래 근육은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전체로 근육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허리 근력 운동 꾸준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라 해서 허리가 앞쪽으로 이제 굽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대, 60대 이제 노령 인구, 60대부터 노령 인구에서 오는 병이고 뼈를 교정하는 수술을 이제 권유받으셨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치료의 이제 마인드 프로토콜은 어떠냐면 우선 그런 큰 치료를 하기 전에 일단은 간단한 치료를 우선 비수적인 치료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일단 치료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기 사실 어려운 거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바로 일단은 우리가 비수적인 치료와 운동요법 해서 자세를 이제 교정하고 근력 강화를 해주면 조금 더 이전보다는 물론 이 모양이 자체가 다 돌아오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허리 근력이 뒤에 받쳐주면 후만증이 조금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치료를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요추 퇴행성 후만증으로 인해 허리의 곡선을 잃고 직선으로 뻗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치료를 통해 조금씩 원래 상태를 되찾을 겁니다. 부곡동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니 맞나 이래요. 얼굴은 맞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그래요. 허리가 완전히 일자다 이러면서 이것다. 그래가 축구한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신기해요.
시술하고 가는 날 벌써 제 허리가 힘이 딱 주면서 복부에도 힘이 주면서 섰어요. 그러니까 싱크대에서도 요새는 서서 하고 그렇습니다. 허리가 달리 있는 건지 안 아프니까 통증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참말로 살 것 같아요. 잘 관리를 하시면 요추 돼요. 퇴행성 후만증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 질환인 만큼 에이, 치료를 위해서 다음에 허리 근력을 네, 강화하는 것이 네, 무엇보다 네, 중요합니다. 오늘 멀리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잘 나아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치료해 드린 거는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환자들이 이제 어머니가 또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력 운동도 해주시고 해서 또 증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도 척추관 협착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서 목에도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난 건데요. 제일 처음에 승모랑 그다음에 어깨랑 날개 쪽지부터 해서 엄지 손가락 팔 저림 그다음에 감각이 없었어요 오른손에. 저는 볼링도 오래 쳤고 그다음에 사무직으로 한 설계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어깨가 아픈 줄 알았어요. 오른쪽 경추 4번, 5번에 심한 추간공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해 목신경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오른팔이 그냥 제 팔이 아닌 것 같은? 네. 그다음에 승모 쪽은 항상 좀 이렇게 근육통이랑 두통도 있었고 그다음에 눈이 뿌연 것도 있었어요. 그때 11월 26일 날 제가 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제 한쪽만 오른쪽만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아니고 한쪽만 있으면 한쪽만 사실은 하면 되거든요. 한쪽만 여기만 이렇게 뼈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열쇠구멍 이제 신경감압술 그러는데 키올 포라미노토미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서 관절면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소실이 되는데 요거를 관절면을 최대한 많이 살려요. 이게 결국 관절면이거든요. 여기 관절면이라서 대부분의 이제 경추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사나 이제 시술, 신경세용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서 대부분 환자들이 90%에서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마비가 있는 환자들은 이제 다른 이제 양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마비가 없는 이제 단일 방사통 환자들은 대체로 기본적인 비술적인 치료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충분히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했고 또 환자의 니드, 환자가 어떤 거 원하는지도 사실 의사가 세세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젊은 분이고 단일 신경공의 병변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기존 수술 방법이 이제 전방 유압술이나 후방 절개로 하는 방법은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을 이용해서 단일 신경공만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근육 손상이 거의 없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흉터도 남지 않고 회복도 빨라 바쁜 현대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죠. 단시간에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권미화 씨에게도 적합한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통증과 저림 증상도 나아진 상태죠. 방사통이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70% 정도 좋아지셨고 현재는 지금 수술한 지가 한 달 정도 이제 됐는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잔여로 목 통증도 있던 것도 지금 조금씩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졌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좀 삶의 질이 바뀌었죠. 일단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약 진통제 없이도 조금 네, 일상생활이 가능한. 김주은 원장이 대만을 찾았습니다. 대만 척추 내시경 학회에서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약 100여 명의 해외 척추 전문의들이 참석해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교육을 하는 자리입니다. 김주은 원장은 한국 대표 발언자로 초청돼 강연을 하게 됐죠. 대만 내시경 척추학회에서 지금 카데바 워크숍이라 해서 우리 시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내시경이나 최소 침습 수술에 관한 이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편이라서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뭐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대만 척추 내시경 학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오늘 강의를 하고 또 실습을 또 같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실제 환자를 수술하듯 실습에 임하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술법과 임상 경험 등을 교류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수술법과 치료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So this is the first time we held unipolar and bipolar surgery together in this country. So for regarding to bipolar technique, now it's very popular in Taiwan or in Asia, especially in Korea. So that's the reason that we invite Dr. Kim, Jae-yoon Kim, to Taiwan as an expert of bipolar endoscopic surgery to teach his knowledge about this technique. 현대 의학이 발달하게 된 것은 의료 기술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의료진들의 활발한 연구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의 의료 기술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환자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술을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갖고 있고 유출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다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개인 지성은 집단 지성이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쉐어를 하고 결국에 이 공유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해야 되면 기술의 발전은 상당히 충분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행여나 이제 우리 기술이 이제 또 제가 역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다시 배워야 될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이제 기술을 또 전수를 하면은 또 그만큼의 저도 또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도 좋은 일이고 개인으로 좋은 일이고 또한 이제 배우신 선생님도 좋은 일이고 환자로서도 환자한테도 참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도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자의 사례를 보며 더 나은 치료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죠. 각 분야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의료진 컨퍼런스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도출해내는데요. 다양한 시각과 경험, 노하우들이 모여 더욱 완성도 높은 수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혼자서 담당 선생님이 혼자서 환자를 보고 판단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잘하는 수술이라든지 환자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또 아니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류가 10명 중에 1명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또 다양한 방법을 하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좀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 서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의논해서 해내린 결과가 대부분은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뒷모습. 고령의 다발성 협착증이 있는 이원호 씨입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이 거의 다 압박되어 20m를 채 걷지 못하죠. 발바닥에는 감각이 무뎌져 빠른 걸음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 고관절 수술을 했었거든요.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또 하다 아파가지고 굉장히 쥐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하면서도 뭐 주지 않고 이 정도로 쥐가 났는데 그 잘 때도 쥐가 나고 이러 자다가 쥐나 막 사중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더만 쥐 나는 게 없어지니까 막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 걸음도 못 걷고 막 이렇게. 요추 3번, 4번, 5번의 척추관 협착증과 요추 5번의 천추관 신경공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고령인데다 다발성 협착증이 있고 5년 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 인공관절을 한 상태입니다. 매일 쥐어 짜는 듯한 통증과 싸우고 점점 마비되는 신경에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원호 씨는 뇌경색이 있어 큰 허리 수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통을 참아온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한쪽으로 틀어져서 이 관절에 스트레스가 가니까 뼈가 되게 많이 커져 있어요. 이렇게 신경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여기 다 창문이 막혔네요. 없어. 안 보이네. 저 위에는 이렇게 다시 까맣게 보이죠? 예. 근데 이거 여기가 없어요. 두 마리가. 많이 자라서 예상은 했지만 신경이 상태는 더 여기 심각합니다. 좋아 있어야 되는데 악화된 상태로 생활을 하다 내일 보니 요거를 하루도 딱 편할 날이 빼야 돼요, 없었죠. 여기하고 막 쥐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자다가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그런 게 이래, 있는 거예요. 이게 쥐가 나도 막 여가 아파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아버님은 이제 70대가 넘으셨는데요. 이제 오래 사시다 보면 관절도 여기저기 하나만 병이 드는 게 아니라서 지금 다발성 협착증이라고 한 군데 치료해서 저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중증으로 오셨고요. 20m를 잘 못 고르세요. 아예 보행장애가 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보행장애가 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일도 잘 안 되시고 일상생활도 어렵고 다발성 협착일 경우에는 기존 수술법으로 하게 되면 물론 뭐 완벽히 고친다, 재발이 없다 뭐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허리의 기능을 소실하기 때문에 또 생활에 제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노후를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허리 아프신 게 적고 다리 저린 게 적고 그 대신 일상생활은 다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최소 침습적으로 수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에서 굳은 살만 떼는 치료를 할 겁니다. 신경공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데요. 팔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 신경공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신경공 협착증도 최소 침습 수술법으로 진행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을 압박하는 굳은 살을 제거합니다. 무엇보다 이원우 씨는 뇌경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뇌질환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수술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MRI를 보고 정밀히 판단을 해서 지금 증상과 밀접한 부분만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감압술을 진행합니다. 초음파 절삭기란 초음파를 사용해 주위 정상 조직을 훼손하지 않고 뼈를 절제하거나 절개하는 첨단 장비인데요. 정교한 시술이 가능해 신경 손상과 출혈을 줄일 수 있고 재발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원우 씨의 신경을 압박하던 원인들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기존의 수술은 병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안을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절제한 뒤에 뼈를 제거를 해야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소 침수 감압술이라는 것은 광학기계를 이용해서 현미경이나 내시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적은 절개창을 통해서 안을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신경을 다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은 창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뼈를 일부만 제거를 해서 신경 가는 길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유압술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걸어보셨어요? 아직은 좀 아프시지만 한 군데 아픈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양반다리 하면 아버님 좀 아파요 아직은. 의자처럼 앉으셔야 돼. 의자처럼 이렇게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계셔야 가볍고 이렇게 계시면 허리가 좀 무겁고 그렇죠. 벅벅하죠. 지금 보행 괜찮으시고요. 잘 걸으시고 그다음에 통증이 일단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은 일단은 심장과 폐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신 마취를 피해야 되고요. 병변이 환자분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의 숙련도가 좀 필요합니다. 괜찮아. 가족에게 평생 짐이 될까 걱정이었다는 이원우 씨. 수술을 통해 편안한 걸음을 어느 정도 되찾았는데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졌죠.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정상 걸음을 되찾기까지 걷기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한참 가다 보면 주저앉아야 돼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조금 낫기는 낫지요. 뭐가 나서. 수술하기를 잘했지요. 내 수술 안 했으면 집안에 가만히 누가 있으면 누가 있는 상태고 밖에 나가면 못 나갈 상태니까 수술은 해야 된다.
수술하기 잘했어요. 척추관 협착증과 천추관 신경공 협착증 등 다발성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 대부분의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네, 연세가 드시면 이 신경공 협착증은 10분 중에 3분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리로 가는 신경 자체가 뼈에 눌리기 때문에 다리 저림 증상과 감각 저하, 통증이 비교적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뼈하고 뼈 사이의 높이가 유지가 돼야 신경 구멍이 높이가 유지가 되는데 디스크가 닳게 되면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처음으로 퇴행성 변화를 겪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후방 관절로 가게 되고 척추뼈의 후방 관절은 높이가 낮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관절이 커집니다. 그러면 신경구멍이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경근이 심하게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척추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린다는 미국에서 신경공 협착증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았죠. How about your back? Is there any severe back pain? And it's the first time I can remember having no pain. You look nice. 6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서 있을 땐 종아리 저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If it were my back, I would go to see doctor. 요추 3번, 4번, 5번 천추관 신경공 협착증이 있어 최소 침습 수술 기법으로 양쪽 6개의 신경 구멍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My lower back in general, almost like a belt on the back, but also very stabbing, sharp pains in the buttocks area. And instead of pain radiating down the legs, which many people experience, but I have not, it radiates from my back to each side in the hip socket area, and that's actually the most painful. We have a home in the mountains as well as we live at the beach in California, but we ski 5 days a week in the weekdays. Yes, so we're very serious about it, and it will be wonderful to be able to do that again and not suffer. How about your 왕성한 condition 사회 now? 활동을 하고 있는 린다는 회복이 빠르고 운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유합술을 한다면 여행이나 운동은 불가능할 수도 있었죠. Yeah. 린다는 사업차 비행기를 자주 타야 하고 취미로 하는 스키도 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린다 할머니가 양쪽 엉치 통증이 심해서 10분을 잘 못 걷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요추 2번부터 천추까지 긴 분절을 유합술을 시행을 해라라는 이제 권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행이 점점 힘들어지고 또 미국의 생활은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치료 방법을 찾다가 유합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 치료를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셨습니다. 통증만 없어진다면은 훨씬 더 좋은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고요. 최소 침습의 가장 큰 장점이 일상 복귀가 빠르고 또 일상적인 평소에 하셨던 모든 운동이나 취미생활 이런 것들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시면은 아마 그런 생활을 다시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린다에게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다시 스키를 타게 된 것인데요. 린다에게는 되찾은 척추 건강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선물일 겁니다. 최소 침습 가마술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일 선두 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의 경우에서도 고령 환자가 많고 다발성 협착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합술을 피해서 최소 침습 감압술만 받기 위해서 한국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군 반조 씨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까지 척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직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 큰 척추 수술을 받으려면 보통 미국이나 인도로 가게 되는데요. 오군 반조 씨는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발성 요추 협착증으로 허리의 거의 모든 신경구멍이 막힌 상태였는데요. 최소 침습 감압술로 7개의 신경구멍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But in the last 1 year, it's been so bad that I couldn't walk for quite some distance without having to feel severe left leg pain. 치료 전에는 통증이 심해 오래 걷거나 앉기가 힘들고 잠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무리 없이 걷고 통증도 사라져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죠. 편안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은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또 문화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또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각국에서 나라에서 오시면 그분들의 언어도 이해해야 되지만 문화와 생활 습관, 그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표현,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조금 까다롭습니다. 처음 왔을 땐 통증으로 인해 느끼지 못했던 한국의 풍경도 통증이 사라지니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둘째 딸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오군 반조 씨는 다리를 절지 않고 꼿꼿한 허리로 딸의 손을 잡고 축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척추 건강을 되찾으니 기쁨도 행복도 2배가 됐습니다. I feel excited now that the operation is done and the nerves have been released, so there is no pressure on the nerves, so he can walk well without pain, and hopefully he will walk straighter, I hope. It's getting better after the surgery, you know. The pain I used to have when I walked is no more there. And daily, over the days after the surgery, my walking has been improving. And it's getting better. It's getting better, yes, it's getting better. 이 척추가 가진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치료의 방법이나 개념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수술적인 기술의 발전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러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많은 임상적인 결과가 경험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척추 수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생님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이 병변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술 참관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독일에서 전문의들이 찾아왔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고령 환자의 척추 건강뿐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회복이 빠르고 경과가 좋아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척추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참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최근에 개발이 돼서 많은 퇴행성 척추 질환에 아주 좋은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테크닉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중에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좀 드립니다. 기존에는 척추에 나사를 넣고 고정하는 유합술을 진행했었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최소 침습 수술 기법으로 퇴행성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취도 부분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 환자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죠. I come to learn especially how he does his endoscopic decompression of spinal stenosis surgery without using metal implants. And this is, I feel, is very important for old ladies. And I come to learn his technique, which is, it's reputed to be very, very effective, and the results are very good. 의학 기술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척추 환자들도 보다 완성도 높은 척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의사들도 다른 나라의 수술 케이스와 의학적 견해 등을 공유하게 되죠. 어떠한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기술을 내어놓고 그분의 경험을 빌리는 거죠. 저의 경험은 이러이러한데 이러한 기술이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떻고 당신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때 사실 더 제가 더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좋은 팁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의 행복이 우리 사회의 행복입니다. 활기찬 인생 제2막을 위해 척추 건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척추 치료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느낀다면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 건강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치료를 잘하는 의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이제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환자의 고통을 알고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만약에 받는다는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또 역으로 해서 내 가족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장을 항상 바꿔서 치료를 우리가 해드리는 의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척추 수술을 하면 많이 무서워하시고 또 많은 그 수술 기술 자체가 갖는 후유증이나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나오면서 근육과 관절을 그대로 기능적으로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하고 원인이 되는 부분만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몸으로 바쳐서 지금 그 세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된 거거든요. 이제 젊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어머니 아버님의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허리를 고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